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국제 행사와 학술대회 등이 개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일례로 제15차 전신 홍반 루푸스 학술대회, 루푸스 2023이 한국에 성공적으로 유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이 학술대회의 유치를 위해 유치 제안서와 현장 홍보, 최종 프레젠테이션까지 다양한 유치 업무들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업무들은 각자 분리되어 개별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와 협업 속에 좋은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국제회의 유치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언급한 세 가지 주요 업무, 유치 제안서, 현장 홍보, 최종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인즈 커뮤니케이션즈 마송희 대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된 기본 지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국제회의 유치란 무엇인지, 국제회의 유치 의사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국제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절차와 방식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국제회의 유치 도시를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함께 알아봤었죠. 또한 국제회의 유치 절차는 크게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유치 활동을 하고 유치 확정이 되는 단계가 있고 그중 유치 계획 단계를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 유치 성공 사례를 통해 알아봤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유치 의사를 표명하는 유치 의향서와 유치 제안서 제출에 대해 알아보고 주요 홍보활동 중 하나인 홍보데스크, 그리고 코리안 나잇 기획,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 확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 제안요청서에 유치 의향서를 정해진 기일까지 제출하라고 명시되어 있던 부분 기억나시나요? 유치 의향서는 Letter of Intent 또는 Letter of Interest라고 표기하는데요. 국내 개최를 희망한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말합니다. 국내 개최를 희망하는 주관 단체장 명의로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요. 국제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관 단체 개요, 주요 행사 개요, 예산 등 세부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관련 단체, 관련 중앙정부, 그리고 개최 도시 등 다양한 관련 기관이 유치 및 개최에 따른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지지서한을 함께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유치 의향서 기본적인 구성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행사에 이런 유치 의향을 낸다라는 내용을 넣고요. 그리고 국제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겠다는 내용, 행사 개최 예산을 확보하겠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국제본부 임원 현장 답사를 초청하겠다는 어떤 동의하는 부분의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행사의 주제를 제안하는 부분도 넣게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 국제본부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첨단 컨벤션 시설 및 다양한 등급의 숙박시설, 개최 도시의 매력과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이런 좋은 내용들도 많이 넣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단체들의 서포트를 받고 있는지 넣게 되는데요. 중앙 관련 정부 부처, 예를 들어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관광공사라든지, 그리고 또 개최하는 도시, 예를 들어 인천시나 인천관광공사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유관학회나 협회, 그리고 우리를 후원해주는 기업도 있다. 이런 내용을 써야 이제 조금 더 본부에서 볼 때 매력적인 서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연락처를 간단히 알려주고 주관 단체장의 서명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국제회의를 주최하는 본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로 이런 내용들로 유치의향서가 작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유치의향서를 제출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어떤 일정 준비 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유치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고 제출하게 됩니다. 유치 제안서는 의향서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는 게 핵심인데요. 행사의 프로그램, 회의시설, 숙박, 관광 및 사교 프로그램 등 기본적인 행사 계획안과 함께 주최국가, 도시, 단체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행사 예산까지도 포함하게 됩니다. 제출 방식은 본부에서 요청하는 공식적인 등록의 양식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신 형태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주로 문서로 제출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영상 같은 걸로도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의 유치 제안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표지 디자인인데요. 이 표지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개최국가와 도시의 매력을 상징하는 사진을 많이 활용합니다. 루푸스 역시 개최도시로 제안하는 서울의 랜드마크, 남산타워를 중앙에 배치하고 한옥 지붕을 통해 한국적인 이미지를 더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루푸스 로고도 한번 보실까요? 루푸스는 2023년 행사 로고도 미리 제작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전신홍반 루푸스가 얼굴에 나비 모양의 붉은 발진이 특징이기 때문에 나비를 형상화했고요. 한국을 상징하는 태극 문양을 그 아래 더해서 2023년 루푸스 행사가 한국에 유치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했습니다. 표지 바로 다음 첫 장에는 Stairway to the End of War라는 행사 슬로건과 함께 질병 치료를 종식시킬 수 있는 맞춤형 신약 개발을 위한 관련 최신 지식들을 공유하고 나이,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연구자들이 학술지견을 공유하고 한국의 다채로운 문화를 체험하게 하겠다는 개최의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키 인포메이션을 넣어서 개최 도시, 주관 단체, 후원단체, 조직위원장, 행사장, 일자, 예상 참가자 수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고요. 하단에 연락처를 기재해 두었네요. 처음에는 Letter of Invitation이라는 초청의 글이 있습니다. 유치의향서와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관단체 및 유치위원회 대표자가 유치 희망의사를 넣어서 지지를 부탁하고 주관단체와 조직위원회를 간단히 소개하며 행사 개최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과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포부를 주요 내용으로 넣고 있고요. 한국과 개최도시 서울에 대한 매력을 소개하고 있고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서신입니다. 다음은 Letter of Recommendations, 저희 지지서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느 기관들에서 루푸스 행사를 지지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류마티스학회, 질병관리청, 서울시, 서울관광재단, 서울컨벤션뷰로, 대한의학회, 대한신장학회, 대한면역학회, 대한피부과학회, 코엑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등 주최기관, 정부 부처, 지자체, 관련 학회, 행사장 및 숙박시설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지서한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주관기관에 대한 소개 페이지인데요. 학회의 설립 목적, 주요 활동,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를 소개하고 있는 장인데요. 한국이 선정된다면 현재 유치위원회가 조직위원회로 변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눈여겨볼 부분 중에 하나는 한국유치위원회에 홍콩,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인사를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역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아태 지역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전신홍반 루푸스 환자와 연구에 대한 한국이 지금 어떤 시점에 와 있는지 현황을 소개하고 있고요. 전차대회 및 본부 가이드라인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이렇게 제안했고, 그리고 각 세션별로 주요 주제들을 제안한 장입니다. 다양한 참가자 그룹을 위해 프로그램도 제안을 했는데요. 40에서 50대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에게 참가비를 지원한다는 Young Scientist Travel Grant랑 한국 문화와 전통을 즐길 수 있는 동반자 프로그램,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왜 루푸스 2023이 한국 그리고 서울에 유치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조직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유관 학회 및 관련 기관들로부터 후원과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세계적인 수준의 컨벤션 도시 서울. 네 번째는 코엑스가 가지고 있는 최첨단 시설. 다섯 번째, 좋은 가격과 편리한 숙박시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개최 시기가 바로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봄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국과 서울에 대한 정보, 서울까지 오는 방법, 행사장 코엑스에 대한 정보, 관광 프로그램, 기타 여행 정보들을 넣었습니다. 유치 제안서에서 다룰 수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이 담겨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후에 유치 제안서 업무를 진행하시거나 관련 내용을 볼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장 홍보 부분인데요. 유치 의향서와 유치 제안서를 통해 유치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면 이제 진짜 홍보를 해야겠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국내외 주요 관련 인사들을 파악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해당 인사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자들도 함께 파악해서 한국 유치를 지지해달라는 협조 요청 서신을 발송하거나 주요 인사를 직접 한국으로 초청해서 홍보하기도 합니다. 또한 국내외 주요 관련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파악해서 현장 홍보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 홍보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홍보부스 운영입니다. 홍보부스를 운영하려면 먼저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에 문의를 해서 홍보부스 공간을 임대하고 부스를 조성해서 홍보를 진행하게 됩니다. 홍보부스는 유치 제안서 작성 시 디자인했던 행사 키비주얼이나 한국적인 이미지로 디자인을 많이 하고 홍보 동영상을 상영하거나 한국 소개자료, 기념품 등을 배포하거나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현장 홍보를 진행했던 사진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보시는 행사는 소아과 관련 국제 행사였는데요. 일단 부스를 행사 키비주얼과 포스터로 디스플레이했습니다. 한국 개최에 대한 응원 메시지나 뉴스레터 정보를 남겨주면 홍보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당시 기념품으로 여행용 파우치를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작은 에피소드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우치를 핑크색과 하늘색으로 두 색상으로 제작했었는데요. 하늘색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많이 나가서 나중에는 하늘색 파우치는 밑에 숨겨두고 핑크색 파우치만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사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나중에 아시아 지역 홍보를 하실 일이 있다면 홍보물 색깔 하늘색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실 때 사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물품 배송 부분인데요. 홍보부스 할 때 홍보 배너, 기념품, 리플렛, 포스터 생각보다 짐이 아주 많기 때문에 해외 물류 배송 기간을 잘 알아보고 미리미리 제작하고 준비해서 발송을 해야 됩니다. 또 짐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개인 수화물로 조금씩 가져가는 것도 방법입니다. 수화물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진이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앞에 리플렛에 붙여져 있는 게 바로 일본 홍보 때 썼던 냉장고 자석이라고도 불리는 저희가 마그넷을 제작해서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마그넷을 미리 붙일 만한 그런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이제 유치위원회 교수님 한 분이 무겁지 않으니 본인이 직접 가져가시겠다고 공항에 당당하게 가져가셨는데요. 사실 자석은 들고 타실 수 없고 위탁 수화물로만 보낼 수 있고 심지어 개인이 보낼 수 있는 수량도 정해져 있다는 안내를 이제 공항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그넷 박스를 뜯어서 모두 다 함께 짐을 나누고 거기에서 상자를 다시 만들어서 각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그 마그넷을 붙였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이런 해외 홍보 기념품을 준비하실 때는 물류 배송이나 이런 배송의 방법까지도 좀 꼼꼼히 체크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홍보부스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전통 이벤트가 바로 한복 체험인데요.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해서 아직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외국인들이 한복을 직접 체험하는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한복을 입은 전문 모델이나 약간 인스타 감성 샷을 찍는 이벤트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보부스와 함께 현장 홍보의 또 다른 방법으로 코리안 나잇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코리안 나잇은 이사회나 총회 또는 행사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주요 인사나 참가자들을 초청해서 오찬 또는 만찬 행사를 개최하는 걸 말하는데요. 한국과 개최 도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홍보 영상, 공연, 체험, 이벤트 등을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 유치홍보 현장에서 개최한 서울 나잇입니다. 보통 코리안 나잇은 최종 프레젠테이션 전에 개최해 한국을 홍보하고 유치 지지를 부탁하는 자리인데요. 루푸스 유치위원회에서는 행사 이름을 코리안 나잇이 아닌 서울 나잇으로 하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마친 후에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행사로 기획하고 운영했습니다. 행사장이 협소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도 한국 문화를 오신 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도록 복주머니 같은 전통 소품을 활용해서 기념품을 담아서 저희 마음을 좀 전했고요. 그리고 한국 청사초롱을 곳곳에 배치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네트워킹할 수 있는 행사로 기획했습니다. 네, 현장 홍보에 이어 유치 결정까지 남은 마지막 단계, 바로 최종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은 개최지 결정권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개최지를 이사회에서 정한다면 이사회 구성 임원진만 들어오는 소규모 프레젠테이션이 되고요. 총회에서 정한다면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별 대표단이나 회원들이 되고, 기타 규모가 큰 기구 같은 경우는 전담국제회의 기획사가 있어서 이 기획사도 함께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평가를 함께 하기도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국제회의 기관에 개최되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회원 모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폐회식에서 참가자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기도 합니다. 발표 형태는 파워포인트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빡빡한 텍스트 위주보다는 그림, 이미지 등을 통해서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 만든 프레젠테이션도 계속 보고 있으면 지루해지기 쉽겠죠? 프레젠테이션 중간에 개최 도시나 회의 시설 영상을 함께 상영한다거나 강렬한 인트로, 아우트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특별히 영상을 제작해서 상영하기도 합니다. 발표 시간은 10에서 20분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형태고요. 발표 후에는 별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이 나오면 당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리 예상 질의응답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는 일반적으로 유치위원장, 국내의 단체장, 해외에서 인지도가 높은 회원들이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 전문 아나운서를 쓰기도 하고 대형 국가 행사의 경우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발표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겠지만 여러분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 기억하시나요? 당시 프레젠테이션으로 아주 큰 주목을 받았던 나승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대변인과 김연아 선수의 발표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주요 내용으로는 개최 후보지 회원 수, 관련 산업의 발전 정도, 회의 개최 경험이나 인접국가 회원 수, 정부 및 관련 기관의 지원, 회의시설, 숙박시설 등 인프라의 우수성, 또 높은 치안 수준, 안전대책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럼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발표 현장 사진입니다. 이 행사는 이사회에서 차기 개최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임원진을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자리에 10명 내의 사람이 앉아 있죠.
발표는 당시 유치위원회에서 국제교류를 담당하셨던 교수님이 진행하셨고, 질의응답 시간에는 유치위원장님 그리고 다른 유치위원분들이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슬라이드에서 심사위원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길 바라면서 아주 감성적인 접근을 했는데요.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 문양의 색상이 합쳐져 보라색 나비로 변하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치료제를 찾기 위한 우리의 연구를 한국에서 하나로 모으자는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주관하게 된 한국학회에 대한 연협, 회원 수, 지금까지 국제회의를 개최했었던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에서 최근 희귀질환인 루푸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장을 맡고 계신 교수님의 양력, 행사 개최 경험을 소개했고요.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조하고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에 대한 소개를 넣었는데요.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 중반이라 지루하지 않게 서울관광재단이 지원해준 영상 소스를 가지고 30초 정도 짧은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푸스 행사 개최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기 위해 1분 길이의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이 영상에서 관련 정부 기관, 지자체, 관련 학협회, 연구진, 그리고 특별 출연해 주신 환우분들의 마음을 담아 마지막으로 유치 지지를 강력히 호소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 투표에서 경쟁국인 싱가포르를 물리치고 한국이 2023년 제15차 전신홍반 루푸스 국제학술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저와 두 차시에 걸쳐 국제회의 유치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제 강의가 여러분이 국제회의 유치 과정과 실무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마이스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ll island inch, all night inch, all taste inch, all cheers inch, all days inch, all times inch, all she size inch, all drives inch, all locations inch, all wishes inch, all ways inch, all ways inch, all island inch, all night inch, all taste inch, all cheers inch, all days inch, all times inch, all she size inch, all drives inch, all locations inch, all wishes inch, all ways Incheon, all ways Incheon, all for you Incheon, always Incheon, all hearts Incheon, always Incheon, all always Incheon. 이번 시간에는 국제회의 유치 업무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